최근 남북평화 분위기 속에서 접경지역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가 일회성 행사에만 집중해 중요한 접경지역 미래성장 동력 발굴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춘천시의회에서 부결됐던 춘천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안을 춘천시가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며 재상정돼 일부 버스기사 등이 소속된 민주노총이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다음 달 3일부터 12일까지 지방 공공기관의 친인척 채용 비리에 관한 정기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최근 5년 동안 도내 학교에서 시험지 유출 의혹 사고가 2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남북 평화 무드 속에서 접경지역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가 일회성 행사에만 집중해 정작 중요한 접경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데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입니다. 강원도가 올해 평화지역 문화 활성화에 쏟아부은 돈은 47억 원. 매주 열리는 평화 이음 콘서트와 한 달에 한 번 연 평화 콘서트, 6억 원이나 들인 단발성 평화통일 페스티벌 등 K-팝 공연 중심의 행사에만 41억 원을 들였습니다. 강원도에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일회성 행사에 예산을 들인다고 접경지역 경기가 활성화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말로 지역의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하는데 그냥 그 부양책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의원들의 생각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접경지역 주민 대부분이 일회성 문화 행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관광객이 올와서 그게 없어요. 주민들도 안 오는데 뭐 그거. 그리고 그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게.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군부대 개편 문제에는 무관심하다고 비판했습니다. 11만 명에 달하는 군부대 경제 의존도가 70%에 달하는데 적지 않은 사단이 줄어드는 마당에 왜 대책을 세우지 않느냐고 질책했습니다. 휴전 이후에 65년간을 지역 경기를 거의 군인에 의존해서 살았던 그 동네를 과연 이 평화가 정착되었을 때 어떻게 이 지역이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이 밖에도 2005년부터 시작된 철원 평화산업단지 조성 계획은 제자리 걸음이고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후속 대책 마련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관광이라든가 실질적으로 그 지역이 군 장병들이 아니래도 자립할 수 있는 이런 기틀을 조성하는 것이 저희 강원도의 장기적인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내년도 접경지역 문화 활성화 사업으로 108억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부터 본격화될 내년도 강원도 예산안 심사에서도 이 예산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춘천시 의회에서 부결됐던 춘천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안을 춘천시가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며 재상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버스기사 등이 소속된 민주노총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민주노총이 춘천시의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안 의회 재상정을 규탄했습니다. 집회로 유실행정 춘천시를 규탄한다. 춘천시를 규탄한다. 지난달 춘천시 의회가 매입안을 부결시켰는데 불과 2주 만에 재상정한 것은 협동조합에 대한 특혜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의혹에 대한 해명은 전무하고 춘천 녹색 시민협동조합에 대한 검증 요구는 무시당하고 있다. 매입안은 춘천시가 48억 원의 차고지를 사 버스 회사에 임대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녹색시민협동조합이 버스 회사 인수 절차를 밟고 있어 이 매입안 자체가 특정 협동조합을 향한 특혜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춘천시는 일각의 특혜 의혹과 우려에 대해 조건을 보완했다며 차고지 매입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춘천시가 버스 공영제 등을 위해 협동조합의 노선권 등을 요구하면 협동조합이 조건 없이 수용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조금 사용 내역의 감사와 공개도 의무화했습니다. 춘천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협동조합과의 협약서를 춘천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춘천시 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차고지 매입안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논란이 쉽게 수그러들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심정지로 갑자기 쓰러진 사람에게 4분은 생명을 구할 천금의 골든타임입니다. 사고 현장을 목격한 일반 시민들이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이 골든타임을 살려 생명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제재동기 가져다 주세요. 인형의 가슴 한가운데 두 손을 모으고 체중을 실어 압박해봅니다. 손꿈치에 정확히 힘을 주는 법과 환자의 심장에 자극을 주기 위한 수직 압박법을 차례로 배웁니다. 눌렀으면 누른 만큼 떼줘야 되는데 너무 많이 떼죠. 시민들은 심폐소생술 수업에서 환자의 심호흡 확인법과 올바른 흉부 압박 자세, 심장 충격기 사용법을 익힙니다. 수업을 듣고 나니까 해도 괜찮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신 거 보니까 좀 자신감이 생기고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발벗고 나서야 되겠다. 근처 소방서를 찾으면 누구나 이 같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실제 생명을 구하는 사람, 하트세이버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7월 고속도로 홍천 휴게소에서 쓰러진 남성에게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심폐소생술을 했고, 원주에서도 한 공무원이 달리기 도중 의식을 잃은 60대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생명을 구했습니다. 가슴과 가슴 사이로 흉부 압박을 강하게 하다 보니까 살아나시더라고요. 그것도 바로 119 올 때까지 4분을 가까이 계속했던 거로 기억납니다. 119 구급대원은 아니지만 강원도 내에서 심폐소생술로 목숨을 구한 시민 139명이 하트세이버가 됐습니다. 최초 목격자이신 그 신고자분들이 이렇게 해주신다면 충분히 심정지 환자 소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처치를 진행해 주신다면. 꺼져가는 생명을 되살릴 골든타임은 단 4분.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의 심폐소생술이 무엇보다 귀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속초시는 시가지의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고층 건물 때문에 난개발 우려가 높습니다. 시민단체가 청구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6월 시의회에서 부결된 이후 이번에는 속초시가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속초항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주택 밀집 지역입니다. 지난해부터 45층짜리 아파트 건축이 추진되자 주변 성당과 교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는 49층 아파트 건축 심의가 진행 중입니다. 30층대에 이어서 이제는 40층대 높이의 아파트 건축 신고가 들어오면서 속초 지역에서 난개발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청초 일대에 추진됐던 41층 주상복합 건물은 행정소송 끝에 12층으로 축소되기는 했지만 난개발 방지 대책은 미흡합니다. 건축 높이 제한이 없는 용도 지역인 이종 주거 지역이 42%나 차지해 이런 갈등은 언제라도 재발할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난개발을 막기 위해 청구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지난 6월 의회에서 부결되자 이번에는 속초시가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의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관 심의를 한 번 더 거치니까 아무래도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되면은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좀 더 제한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경관지구 이외에도 11층 높이 이상 건축물을 지을 때는 무조건 심의를 받아야 하고 건물 높이와 건축 면적도 낮춰집니다. 시민단체 입장보다 강화된 것도 있고 시민단체 입장보다 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속초시의 전체 도시 균형 발전에 있어서 아주 상당한 영향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이달 말쯤 입법 예고될 예정인데 난개발을 어떤 수준에서 제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강원도가 다음 달 3일부터 12일까지 지방 공공기관의 친인척 채용 비리에 관한 정기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강원도는 공사와 공단 7곳, 출자 출연기관 59곳, 공직 유관단체 9곳 등 75개 기관 중 22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10월부터 1년간의 신규 채용과 2014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의 정규직 전환 과정입니다. 아울러 사촌인의 친족의 현황 조사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최근 5년 동안 도내 학교에서 시험지 유출 의혹 사고가 2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정선 정보고등학교 교사가 시험지 유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교사는 시험지를 입수해 6월 말 같은 학교 학생에게 미리 풀어보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2015년 10월에는 춘천여고 2학기 1회고사 첫날 시험지 보관 캐비닛이 훼손된 흔적이 발견돼 문제를 재출제해 다음 달 시험을 봤습니다. 범인은 한 달 뒤 경찰에 붙잡혔는데 금품을 노린 단순 절도로 시험지 유출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천년의 숲이라 불리던 가리왕산에 축구장 190여 개에 해당하는 면적을 파헤쳐 건설된 가리왕산 스키장은 올림픽 이후 생태 복원을 약속하고 건설됐다며 강원도는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강원도가 가리왕산 복원 대상 81헥타르 중 77.6헥타르만 복원하고 곤돌라 등 시설물은 존치 않은 3차 계획안을 제출하기로 했다며 국가의 행정 절차와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며 심각한 사회적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6.13 지방선거 운동 기간 유세 현장에서 음료수를 제공한 사람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2부 박이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11일 화천군수 후보자 B씨의 유세 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에게 5만 9천 원 상당의 음료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춘천지법 형사 2부는 6.13 지방선거에서 특정 교육감 후보자를 알리는 불법 신문 광고를 낸 66살 A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원도 일부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 10월 한 달간 101곳의 건설 현장의 시공 실태를 점검한 결과 72건의 법령 위반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집안 침하로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준 속초의 한 아파트 시공사는 형사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또 공사 감독자 검토와 확인 없이 무단 시공한 A지구의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사업과 비종합문화센터 등 2건은 영업 정지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춘천 MBC 사랑의 쌀나누기에 정성과 사랑을 더해주신 분들입니다. 자스민 박선남 대표 50만 원, 미래산부인과 박승희 원장 100만 원, 광운 전업사 백경욱 대표 10만 원, 오피스디포 춘천점 안정우 대표가 10만 원, 춘천시 석사동 김준영님께서 10만 원, 주식회사 해외교육에서 10만 원, 화천 봉호초등학교 학생회 13만 원, 하이마트 남춘천점에서 쌀 20kg 2포대를 보내오셨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강원 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강원도민 설명회가 오는 23일 춘천권역을 시작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열립니다. 춘천권 설명회는 오는 23일 춘천 베어스 호텔, 원주권역 설명회는 오는 29일 횡성 청소년 수련관, 강릉권 설명회는 12월 10일 강릉시청에서 열립니다. 강원 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한 이번 설명회에는 전문가와 시군별 주민 대표자가 참가해 강원 평화특별자치도의 설치 당위성에 대해 발제와 토론을 가질 예정입니다. 멧돼지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의 개체수 조절을 위한 순환 수렵장이 내일부터 운영됩니다. 원주와 횡성, 영월과 평창, 홍천과 정선 등 6개 시군에서 내년 2월 말까지 약 100일 동안 포획 작업이 실시됩니다. 포획에 나서는 수렵인들은 총기 소지를 나타내는 모자와 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 개최로 수렵장 일정이 늦춰지면서 영서 남부 지역에서는 지난 2013년 이후 5년 만에 운영됩니다. 내년 1월 5일 개막하는 2019 화천 산천어축제 기반조성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천군은 우선 다음 달 22일에 열리는 하천어 등 거리 점등식을 위해 화천읍 중앙로 일대 아치형 철제 구조물 설치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